안 돼. 이제 끝이야. 다 지긋지긋해. 화가 머리끝까지 난 며느리는 더 이상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순자 씨가 아끼는 장독대까지 다 부셔버렸죠. 하지만 깨진 장독대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곤 놀라움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못된 며느리 지은이 보게 된 건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시골 똥값이라고 비웃었던 그 할머니가 실은 자신들보다 수백 배 더 부자였던 겁니다. 이제 며느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연공간입니다. 오늘 사연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추석 당일 아침 경상도 산골 마을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 마당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순자 씨는 동이 트기도 전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죠. 손에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닭장에서 살이 제일 오른 암탉을 잡아 손질하고 장독대 옆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와 깻잎을 한 장 한 장 정성껏 씻어냈습니다. 오늘은 추석이었습니다. 1년에 딱 2번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는 아들 민수가 온다는 날이었죠. 그것도 이번엔 며느리 지은까지 함께 온답니다. 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양쪽 귀밑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오래된 옷장에서 그나마 깨끗한 검정 치마 저고리를 꺼내 입었죠. 오늘은 며느리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순자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고무신을 질질 끌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담벼락 옆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마을 입구 쪽을 바라봤죠.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주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엄마, 이번 추석엔 지은이도 데리고 갈게.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바빠서 당일치기야. 당일치기라니 서운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는 게 어딥니까?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시댁에 발도 안 들였던 며느리였죠. 순자 씨는 3일 전부터 장을 보러 읍내까지 나갔습니다. 평소엔 절대 사지 않는 한우 등심을 이 근에 5만 원어치나 샀어요. 며느리가 좋아할까 싶어 과일도 한 박스, 고급 한과도 한 상자 샀죠. 이거 사면 이번 달 약값이 모자라는데. 계산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지만 순자 씨는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자식이 오는데 돈이 아깝습니까?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방바닥을 걸레로 2번이나 닦았어요. 이불도 다 털어서 햇볕에 말렸죠. 며느리가 혹시라도 자고 갈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10시가 넘어가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마당 의자에 앉아 손톱을 뜯으며 기다렸어요.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톱 사이로 검은 때가 끼어 있었죠. 순자 씨는 뒤늦게 그걸 발견하고 황급히 부엌으로 가서 수세미로 손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빨개지도록 씻고 또 씻었죠. 며느리가 내 손 보고 징그러워하면 어째. 마침내 11시쯤 됐을까요? 마을 입구 쪽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경운기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부드럽고 낮게 울리는 엔진 소리였죠.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좁은 시골길을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순자 씨는 벌떡 일어나 앞치마를 벗으며 대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왔다. 우리 아들 왔다. 차가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민수가 먼저 내렸죠. 40줄에 접어든 아들은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눈은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저 트렁크를 열며 짐 꺼내는 척했죠.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가느다란 다리가 먼저 나왔어요. 이어서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 지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젊고 날씬했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입술엔 새빨간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느리를 본 게 작년 설 이후 처음이었죠.
그것도 그때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차창만 내리고 인사했었습니다. 지은아, 어서 와라. 잘 왔다. 순자 씨는 활짝 웃으며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양손을 앞으로 내밀었죠. 며느리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반가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은 뒤로 휙 물러섰습니다. 지은이 한 손으로 코를 막았어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죠. 여보, 내가 뭘 했어. 시골은 이래서 못 오겠다니까. 이 냄새 좀 봐. 똥 냄새 완전 진동하네. 순자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뒤적이더니 물티슈 한 통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자기 손을 벅벅 닦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와 악수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저 순자 씨가 가까이 왔다는 이유만으로요. 어머님, 미안하지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냄새에 좀 민감해서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존댓말은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숨길 수가 없었죠.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앞으로 내밀었던 두 손이 허공에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흙대가 있었죠.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농부의 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치마 저고리 자락 뒤로 두 손을 감춰버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우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좀 지저분했구나.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민수는 트렁크에서 쇼핑백 2개를 꺼내며 딴청을 부렸어요. 아들의 눈엔 어머니의 붉어진 눈시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거죠. 엄마, 우리 별로 오래 못 있어. 저녁 전에 가야 돼. 민수의 말투도 무뚝뚝했습니다.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은 없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일 밤낮을 준비한 음식들이 떠올랐어요. 이 근에 5만 원짜리 한우가 한 박스 가득 담은 과일이, 새 이불이, 깨끗이 닦아놓은 방바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은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은 채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갔죠. 여보, 진짜 빨리 인사만 하고 가자. 나 여기 1분도 더 못 있겠어. 그 말을 들은 순자 씨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등이 더 굽어 보였어요. 일은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강인한 여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외롭고 서러운 늙은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켰죠. 아까 새벽부터 끓여둔 사골곰탕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3일 전부터 우려낸 국물이었어요. 뼈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끓인 정성이었죠. 밥상이라도 맛있게 차려드려야지. 순자 씨는 눈물을 훔치며 찬장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장에서 산 한우 등심을 꺼냈어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정성껏 썰기 시작했죠. 고기 한 점 한 점이 아까웠지만 며느리 입에 맞을까 싶어 가장 좋은 부위만 골라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안방 앞 대청마루에 작은 소반을 놓고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김나는 쌀밥, 뜨끈한 사골곰탕, 직접 손질한 한우 불고기, 장아찌 5가지, 손이 많이 가는 잡채, 맑게 끓인 된장찌개, 방금 부친 파전과 동그랑땡까지 모두 12가지 반찬이었습니다. 순자 씨 혼자서는 1년에 한 번도 안 먹는 음식들이었죠. 지은아, 민수야, 밥 차렸다. 어서 들어와서 먹거라. 순자 씨는 마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제발 이 음식만큼은 맛있게 먹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지은은 차 안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톡톡 쳤어요. 여보, 엄마가 밥 먹으래. 아유, 진짜. 배도 안 고픈데. 지은이 짜증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이힐을 질질 끌며 대청마루로 올라왔죠. 신발도 벗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지방에 서서 밥상을 내려다봤어요. 순자 씨는 방 안에 방석을 깔아놨습니다. 손짓하며 며느리를 불렀죠. 여기 앉아라. 제일 푹신한 방석이다. 하지만 지은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젓가락을 꺼냈어요. 휴대용 스테인리스 젓가락이었죠. 순자 씨가 정성껏 닦아놓은 나무 젓가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재료들 유기농 맞아요? 지은이 젓가락 끝으로 불고기를 툭툭 찔렀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어요. 그게 읍내 정육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 샀는데. 정육점이요? 어머님, 요즘 그런 데서 파는 고기는 다 항생제 범벅이라던데요. 저희는 무항생제 한우만 먹거든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번엔 젓가락으로 된장찌개를 휘저었어요. 이 된장은 직접 담그신 거죠? 요즘 시골 된장도 위생 문제가 심각하다던데. 곰팡이 독소 같은 거. 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을 담가온 장맛이었어요. 마을에서 소문난 솜씨였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요즘 누가 이런 음식 먹어. 건강에도 안 좋다니까. 나도 회사에서 영양사 강의 들었는데 나트륨 과다 섭취가 제일 문제래.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자 씨는 입술을 떨었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죠. 지은은 젓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한 입도 먹지 않았어요. 여보, 나 도저히 못 먹겠어. 그냥 배달시켜 먹자. 응, 그러자. 엄마, 우리는 그냥 따로 먹을게.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켰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자 시킬까? 여기도 배달 오려나? 주소 찾아봐. 시골이라고 안 오는 데도 있잖아. 며느리와 아들은 마치 순자 씨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는 방 안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12가지 반찬이 고스란히 놓인 밥상 앞에서요. 어머님은 편하신 대로 드세요. 저희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지은이 방 밖으로 나가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편하신 대로라는 말 속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달원이 피자 2판을 들고 왔어요. 지은과 민수는 마당에 놓인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피자를 뜯었습니다. 콜라를 따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역시 피자가 최고야. 여보, 페퍼로니 좋아하지? 응, 맛있다. 시골까지 배달 와주네. 신기하다. 두 사람은 웃으며 피자를 먹었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처음 보는 웃음이었죠.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방 밥상을 보니 김이 다 식어 있었어요. 기름이 하얗게 굳은 불고기, 식은 사골곰탕, 누구 하나 젓가락도 되지 않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구석 선반에 놓인 사기 그릇 하나를 꺼냈어요. 냉장고에서 어제 먹다 남은 보리밥을 퍼냈죠. 찬물을 부어 말았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얹었어요. 대청마루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마당에선 며느리와 아들이 여전히 피자를 먹으며 웃고 있었죠. 빈 콜라병이 대굴대굴 굴러다녔습니다. 피자 상자가 바람에 날렸어요.
순자 씨는 숟가락으로 찬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죠.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눈물이 뚝 떨어져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찬물에 눈물이 섞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순자 씨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꾹 다물었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일은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느라 손에서 괭이를 놓지 못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논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 삭바느질을 했죠. 아들 대학 보내려고 빚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명절날 자기 집에 와서 어머니가 차린 밥은 거들떠도 안 보고 피자나 시켜 먹는 자식이라니요. 순자 씨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찬밥 그릇을 밀어놓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죠. 마당에선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순자 씨는 없었습니다. 철저히 배제된 존재였죠. 자기 집 마당에서 자기 자식 앞에서 순자 씨는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래도 참아야 하나. 이래도 순자 씨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부엌 구석에서 혼자 우는 늙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으니까요. 피자를 다 먹은 지은이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민수도 콜라를 마저 들이키고 뒤를 따랐죠. 두 사람은 마당에 쓰레기를 그대로 둔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들어왔니? 차라도 끓여줄까? 하지만 지은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턱에 신발을 벗어 던지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자 씨가 아침부터 깨끗이 닦아놓은 방바닥이었죠. 지은은 장롱에 기대 다리를 쭉 뻗고 앉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이불을 펴서 등받이 삼아 기댔고요. 순자 씨는 문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지은이 턱으로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명령하듯 던진 말투였죠.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기 방인데도 눈치가 보였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덧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죠. 한참을 그렇게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거울을 탁 내려놨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가 온 이유가 있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짜증 섞인 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사무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게 뭔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이랑 논밭 있잖아요. 다 팔아주세요. 지은의 말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저희 강남 아파트 대출금이 3억이에요.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요.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정말 힘들어. 회사 다니는 것도 빠듯한데 대출 이자 때문에 애 하나 못 낳고 있다고. 순자 씨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어릴 땐 그렇게 착했던 아이가요. 그래도 이 집은 안 된다. 이건 내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지은 집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자 씨가 움찔했어요.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고생해야 돼요? 어머님은 혼자 사시잖아요. 이렇게 큰 집이 왜 필요해요? 이 집은 내 죽을 자리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을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이 집 팔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기껏해야 5천? 시골 땅값이 얼마나 싸요. 논밭까지 다 합쳐봤자 똥값이에요.
똥가. 그 단어가 순자 씨의 가슴을 후벼 파들어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일군 땅이었어요. 한 평 한 평이 피와 땀으로 얼룩진 곳이었죠. 똥값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희 거 될 텐데 미리 처분하는 게 낫죠. 세금도 덜 나오고요. 지은의 말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어머님. 지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노인네가 욕심만 많으시네. 자식은 죽든 말든 혼자 재산 꼭꼭 싸들고 계실 거예요? 관 속에라도 넣고 가실 생각이세요? 지은아, 그런 말은. 뭐가 어때서요? 사실이잖아요. 저희는 자식 아니에요? 명절 때나 한 번씩 오는 게 우리 의무예요? 그럼 어머님도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셔야죠.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 씨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죠. 민수가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줘. 지은이 말이 좀 세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민수야. 순자 씨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내가 말려달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뭐하게. 요양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 거기 가면 또래 친구들도 있고 밥도 해주고. 요양원은 싫다. 나는 여기서 살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지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장롱을 발로 찼어요. 쿵 하는 소리가 울렸죠. 순자 씨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지은은 장롱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순자 씨와 남편의 결혼 사진이 든 액자였죠. 지은아, 그만해. 순자 씨가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찢어버렸습니다. 선반 위에 화분을 밀쳐 떨어뜨렸죠. 흙이 방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런 낡은 것들 다 쓰레기잖아요. 제발, 제발 그만. 순자 씨는 무릎으로 기어가 액자 파편을 주었습니다. 손에 유리가 박혀 피가 났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편 사진만은 건져야 했으니까요. 민수는 그 광경을 보고도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에 기대 팔짱을 낀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지은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치밀어 올랐죠. 순자 씨가 꿋꿋이 버티는 모습이 더 짜증났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그러실 거면 어쩔 수 없죠. 지은이 가방을 집어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순자 씨는 파편 사이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죠. 민수야, 내가 말려야지.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를 외면한 채 아내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엄마가 고집 부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 말을 남기고 민수도 사라졌습니다. 순자 씨는 텅 빈 방에 혼자 남았어요. 깨진 액자, 찢어진 달력, 쏟아진 흙. 난장판이 된 방 한가운데서 순자 씨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을 뿐이었죠. 사진 속 젊은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그때가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영감,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순자 씨의 중얼거림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거칠게 쉬어졌죠. 방 안에서 고개 숙이고 앉아있던 순자 씨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꿋꿋한 눈빛이, 단호한 거절이 더 화를 돋웠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지은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려 했죠. 하지만 안 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민수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도 나이 드시면 생각이 바뀔 거야. 언제? 100살 되면? 그때까지 우리 보고 빚더미에서 살라고? 지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담뱃갑을 꺼내 담배를 물었죠. 지은은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화를 사기려 이리저리 걸어다녔어요. 그러다 문득 마당 한가운데 놓인 큼직한 항아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박하고 낡은 장독대였습니다. 표면에 금이 가 있었어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죠. 뚜껑은 녹슨 철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파리가 몇 마리 날아다녔어요. 지은은 코를 찡그렸습니다. 저게 뭐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코를 막았어요. 뭔가 시큼한 냄새가 났거든요. 냄새나. 이게 뭔데 마당 한가운데 이런 걸 놔둬? 지은이 장독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봤어요. 아, 저건 장독대잖아. 옛날 사람들이 장 담가두는 거. 아니, 요즘 누가 이런 거 쓰는데? 냄새도 지독하고. 이런 흉물스러운 게 마당 한가운데 있으니까 집이 더 촌스러워 보이지.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화풀이 대상을 찾은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자 씨가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피 묻은 손으로 치마를 움켜쥔 채였죠. 지은아, 그것만은 안 된다. 순자 씨는 숨을 헐떡이며 장독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새처럼요. 지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제발, 제발 부탁이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장독대를 감싸 안았죠.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집도 안 팔겠다더니 이제는 낡은 항아리까지 목숨처럼 지키겠다는 겁니까? 대체 뭐가 들었는데 그래요? 100년 묵은 된장이라도 담겨 있어요? 그냥 소중한 거다. 내가 알 필요 없어.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지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소중하다고요? 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게. 지은아, 물러서거라. 이것만은 안 돼.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갔어요. 순자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늙고 탁해진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한 만큼은 선명했어요. 그게 지은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습니다. 좋아요. 뭐가 그렇게 소중한지 한번 볼게요. 지은이 순자 씨를 밀쳤습니다. 순자 씨는 휘청거리며 옆으로 넘어졌어요. 땅바닥에 손을 짚었죠. 지은아. 민수가 놀라 외쳤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만 빨아댔어요. 지은은 마당 구석으로 갔습니다. 거기 주먹만 한 돌멩이가 있었어요. 울타리 쌓을 때 쓰다 남은 돌이었죠. 지은은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지은아, 안 돼. 안 된다고. 순자 씨가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돌을 들어 올린 상태였어요.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의 손에서 돌이 날아갔어요. 처음엔 협박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흔들어 보이려고요. 하지만 분노가 팔에 힘을 실었고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돌은 정확히 장독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콰직!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독대에 금이 갔습니다. 금은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어요.
뚜껑이 흔들렸습니다. 아! 지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던지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이 간 장독대가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왼쪽으로 그리고 앞으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중이었죠. 안 돼. 순자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가 장독대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와르르르. 장독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죠.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흙바닥에 닿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깨진 파편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아니야. 이럴 수가.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깨진 파편을 가슴에 안았죠. 영감. 우리가 평생 모은 게 평생을. 순자 씨는 통곡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던 것과는 달랐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죠.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실감이 안 났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가자. 일이 너무 커졌어. 나는 그냥.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순자 씨는 깨진 파편 더미 위에 엎드렸습니다. 손으로 파편을 끌어모았어요. 도자기 조각이 손바닥을 베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모았는데. 순자 씨의 흐느낌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슬펐어요. 듣는 사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지은과 민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이끌고 차 쪽으로 갔어요. 지은은 자꾸 뒤를 돌아봤지만 결국 차에 올라탔습니다. 마당엔 순자 씨만 남았습니다. 깨진 장독대 파편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그저 울고 또 울었죠. 그 순간 순자 씨에게 남은 건 눈물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파편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손으로 깨진 조각들을 모으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파편 틈 사이로 뭔가 까만 것이 보였어요. 비닐봉지였습니다. 두툼한 검은 비닐이 여러 겹 겹쳐져 있었죠. 그리고 그 옆으로 보자기에 쌓인 뭔가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아니, 이걸 봐버렸네. 그 순간 차 쪽으로 걸어가던 지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순자 씨가 뭔가를 감추려는 듯 허겁지겁 움직이는 게 보였죠. 뭐야, 저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지은은 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마당으로 걸어갔어요. 순자 씨는 온몸으로 그것들을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님, 뭐 숨기세요?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가거라. 숨기시는 거 보니까 뭔가 있네요. 지은은 순자 씨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깨진 파편을 발로 치웠어요. 검은 비닐봉지 2개가 드러났습니다. 그 옆으로 남색 보자기도 보였죠. 뭐야 이게? 진짜 된장 숨겨놓은 거예요? 지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닐봉지를 발로 툭 찼어요. 묵직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죠. 썩은 음식이라도 담아놨나? 지은은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상했습니다. 된장치곤 너무 무거웠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저 입술만 떨고 있었어요. 지은은 비닐을 찢었습니다. 직! 비닐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노란 것이 살짝 보였어요.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란색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눈이 부실 정도로 선명한 금색이었죠. 이게 뭐지? 지은은 비닐을 완전히 찢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쇳덩어리가 나왔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표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999.9FIN이 GOLD. 금괴였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손이 떨려서 금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죠. 이게 진짜?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금괴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순자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은은 정신없이 다른 비닐봉지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봉지가 찢어졌습니다. 또 금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5개, 10개, 20개. 비닐 안에 빼곡히 들어 있었죠. 세상에. 지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헝겊이 벗겨지자 그 안에서 뭔가 쏟아져 나왔어요. 돈다발이었습니다. 5만원권 지폐가 100장씩 묶여 있었어요. 다발이 하나, 둘, 셋. 세기도 힘들 만큼 많았습니다. 마당 바닥에 흩어졌죠. 바람이 불자 몇 장이 펄럭였습니다. 이게 얼마야? 민수는 멍하니 돈다발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움찔거렸어요. 만져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또 다른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것이었어요. 손으로 풀었죠. 그 안에서 통장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초록색 통장, 파란색 통장, 빨간색 통장, 세계 은행의 정기예금 통장이었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는 김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금액 35억 원.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두 번째 통장을 펼쳤어요. 42억 원. 세 번째 통장 28억 원. 세 통장을 합치면 105억이었습니다. 100억?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죠. 민수가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표지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죠. 민수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계약 금액란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매매 대금 18억 원. 두 번째 계약서는 25억, 세 번째는 32억. 모두 신도시 개발로 땅을 판 계약서였습니다. 이미 돈을 다 받은 상태였죠. 그런데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명의는 아직 순자 씨 앞으로 돼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지은과 민수는 마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사방에 흩어진 금괴와 돈다발, 통장과 계약서들. 마당이 금빛과 지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바닥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차라리 체념한 듯 보였죠. 평생을 모았다. 순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농사 지으며 한 푼, 두 푼 모았어. 은행은 안 믿었다. 누가 가져갈까봐 무서웠거든. 그래서 여기 숨겨뒀지.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신도시 개발로 땅을 팔았어. 보상금도 받았고 그것도 다 여기 넣어뒀다. 통장은 만들어뒀지만 찾지 않았어. 누가 알까봐. 지은은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침을 삼켰어요. 금괴는 왜? 만약을 대비해서지. 돈은 휴지가 될 수 있으니까.
금은 어디 가서도 값어치가 있잖니. 순자 씨는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묻은 흙이 금빛 표면에 묻었죠. 시골 똥값이라고 했지? 냄새난다고 했고 흉물스럽다고 했어. 순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너희보다 가난할 거라고 생각했지? 시골 늙은이는 돈도 없을 거라고 여겼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금괴를 다시 내려놨습니다. 마당 바닥에 금괴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게 내 평생이다. 이게 내가 악착같이 살아온 증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 몇 장이 날렸어요. 지은은 황급히 그걸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순자 씨가 그 손을 탁 쳤습니다. 손 치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의 손이 공중에 멈췄어요.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금괴가 빛나고 돈다발이 흩어져 있고 두 사람은 얼어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순자 씨만이 담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에는 금괴가 빛나고 있었고 돈다발이 바람에 펄럭였죠. 지은과 민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졌다가를 반복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죠. 방금 전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냄새난다고 코를 막았던 것, 밥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 똥값이라고 비웃었던 것, 가리고 장독대를 깨부쉈던 것. 이럴 수가. 지은의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을 털어냈죠. 그리고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어요. 어머님,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금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지은이 황급히 일어나 순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금괴를 잡으려 했어요. 찰싹! 순자 씨가 지은의 손등을 탁 쳤습니다. 생각보다 센 힘이었죠. 지은이야. 하고 손을 걷었습니다. 내 더러운 손으로 내 것을 만지지 마라. 순자 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손등을 문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순자 씨가 비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비웃는 얼굴이었어요. 냄새난다며? 시골 똥냄새가 진동한다며?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그건 제가 정신이 없어서 밥상 차려놨더니 위생이 어떻고 유기농이 어떻고 따지더니 피자나 시켜 먹더니 이제 와서 뭐? 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50년을 삭혀온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지? 집이랑 땅 팔아서 대출금 갚으라고? 똥값이라고? 어머님, 제가 미쳤었어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댔어요. 명품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진짜 우는 건지 연기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눈물은 나왔어요. 민수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지은이를 잘못 가르쳤어.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순자 씨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넌 한 번이라도 아내를 말렸니? 내가 밥상 차렸을 때
내가 애원할 때 너는 뭐 했어?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담배만 피우고 서 있었지. 아내가 내 물건 부술 때도 장독대 깰 때도 너는 그냥 봤어. 엄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아버지 없이 널 키우느라 내 손이 이렇게 됐어. 순자 씨가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죠. 손톱 밑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흙대가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논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했어. 내 대학 등록금 벌려고 삭바느질까지 했지. 그렇게 키운 자식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음식 먹냐고 했지. 건강에도 안 좋다고 했고.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었다고 다야? 오늘 아침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묻어났어요. 사흘밤을 설쳐가며 준비했어. 장터까지 가서 비싼 고기도 사고 방바닥도 2번씩 닦았지. 내가 혹시라도 자고 갈까 싶어서.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근데 넌 당일치기라며? 빨리 가야 한다며? 엄마, 엄마.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지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잘한다고? 순자 씨가 코웃음 쳤습니다. 이 돈 보고 잘하겠다는 거지? 내가 가난했으면 이렇게 무릎 꿇었을까?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님 편하게 모시려고 그랬다며? 웃기지 마라. 너희는 내 돈이 필요한 거잖아. 순자 씨는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은의 눈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보여? 이게 탐나지? 가지고 싶지? 지은의 눈이 금괴를 향했습니다. 침을 꿀꺽 삼켰어요.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역겨워.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순자 씨는 금괴를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돈다발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죠. 지은이 다가가 돕려고 했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했어. 순자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손을 거뒀어요. 민수가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거 나도 알아. 진짜야. 대단하다고? 아까는 욕심만 많다고 하지 않았니? 그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거라. 순자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이 집에서 나가. 순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기미가 없었어요. 지은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순자 씨는 지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넌 남이다.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어머님. 지은이 순자 씨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 치워. 내 손 더러워. 아까 지은이 순자 씨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대로 돌려받은 거죠.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수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순자 씨는 돌아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엄마, 잠깐만. 민수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엔 지은과 민수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죠. 금괴와 돈다발이 여전히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걸 주울 수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누렇게 변한 수첩이었죠.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평생 기록해온 것들이었어요.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장님 마이너스 병원 3번 데려다 줌. 옆집 순이 마이너스 감기 걸렸을 때 죽 끓여줌. 건너편 철수 아버지 마이너스 지붕 고쳐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울 때, 아플 때 도움을 준 이웃들이었죠. 순자 씨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갚아줄 때가 됐구나. 순자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요? 이장님, 지금 우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습니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와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옆집 순이하고 건너편 철수 아버지도 같이 좀 와주이소. 알았습니다. 금방 갑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지은과 민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지은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죠. 어머님, 지은이 순자 씨를 보자마자 기어왔습니다. 순자 씨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못나서 그랬어요. 앞으로 효도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손 치우라고 했어. 순자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발을 빼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순자 씨, 계십니까?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었어요. 뒤따라 이웃 2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장님이 마당에 흩어진 금괴와 돈다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옆집 순이도 입을 막았어요. 순자 씨, 이게 대체... 이장님, 증인이 필요합니다. 순자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며느리가 내 재산을 탐내서 내 집을 부수고 내 물건을 파괴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고요. 순자 씨가 깨진 장독대 파편을 가리켰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에서 30년을 이장으로 지낸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을 처리하는데 익숙했죠. 내가 다 봤습니다. 아까부터 소리가 나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지은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장님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가씨, 입 다물고 계시오. 내가 다 봤다니까요. 옆집 순이가 나섰습니다. 순자 언니, 우리도 봤어요. 며느리가 돌을 던져서 장독대를 깬 거. 그 앞에서 언니가 울부짖는 것도 다 봤다고요. 건너편 철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셋이면 충분합니다. 필요하면 경찰서도 가고 법원도 갑니다. 순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장님, 그리고 이웃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은과 민수도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이 금괴와 돈,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을 합치면 대략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이웃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일하며 악착같이 모았죠. 신도시 개발로 땅도 팔았고요. 순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은과 민수를 쳐다봤어요. 원래는 이 돈을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손주들 대학 보내고 잘 살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 돈 중에서 30억은 우리 마을 이웃들께 나눠드릴 겁니다. 평생 나를 도와주셨으니까요. 순자 씨, 그건 너무. 이장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갚고 싶어요. 이장님은 10억, 순이는 5억, 철수 아버지는 5억, 나머지는 다른 이웃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30억은 우리 마을 양로원과 고아원에 기부하겠습니다. 나처럼 외로운 노인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이웃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었어요. 나머지 140억은 내가 쓰겠습니다.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데 쓸 겁니다.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순자 씨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내가 왜 받아야 하지? 저는 며느리잖아요.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 아니야. 순자 씨는 민수를 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내 아들이지만 오늘부터는 남이야. 엄마, 그게 무슨 10원도 없다. 단 10원도. 순자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이 두 사람 내보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장님과 철수 아버지가 지은과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을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어머님, 어머님.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대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렸죠. 순자 씨는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 안쪽에 팻말 2개를 걸었어요. 첫 번째 팻말 맹견주의, 두 번째 팻말 출입금지 마이너스 무단 침입 시 법적 조치. 대문 밖에서 지은과 민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나 민수야. 엄마. 하지만 순자 씨는 대문을 등지고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장님이 순자 씨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 자식들한테 줄 필요 없어요. 순이가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사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어요. 순자 씨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이웃들이 둘러앉았죠. 순이가 집에서 보리차를 가져왔습니다. 네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괴는 여전히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을 받아 더 빛났어요. 하지만 이제 순자 씨는 그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이웃들을 바라봤어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죠. 대문 밖에서는 여전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작아졌어요. 결국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멀어져 갔습니다. 순자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가슴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이장님, 내일 변호사 좀 소개해 주이소. 유언장 작성해야겠습니다. 그러십시다. 내가 아는 좋은 변호사 있습니다. 네 사람은 저녁 노을 아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진짜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죠. 그리고 순자 씨는 오늘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